반갑습니다 여러분, 식물식당입니다. 오늘 소개해드릴 나는 우리 여기 바로 이 녀석입니다. 여기 보시면 이름표가 있죠. 트롬니아라는 난이고, 꽃도 한번 가까이서 보실게요. 방금 보여드린 이 화려하고 아름다운 꽃의 이름은 좀 전에 말씀드렸지만 트롬니아입니다. 트롬니아 같은 경우는 사실 왜 트롬니아라고 부르는지 모르겠어요. 여기 영식으로 써있을 때도 톨룸니아라고 되어 있거든요. 여기 보시면 톨룸니아예요. 톨룸니아인데 왜 트롬니아가 됐는지에 대해서는 저도 거기까지는 모르겠더라고요. 왜냐면 이제 좀 서적이라든가 그런 거 보면 트롬니아라고 돼 있지 않고 톨룸니아라고 돼 있습니다. 그래서 사실 정식 명칭은 톨룸니아가 아닌가 그렇게 생각되고요. 위키에서도 그렇게 명하고 있어요. 이제 톨룸니아라는 이 톨룸니아 이 난에 대해서 오늘 한번 말씀드려 볼 건데, 이 꽃을 보시게 되면 어디서 많이 본 느낌이 나시지 않나요? 이 꽃 같은 경우는 다시 한번 볼게요. 가까이. 자, 이 치마를 입은 이 여성, 이 꽃 옆에 꽃 잎이 퇴화되고 이제 꽃 입술이 이렇게 과하게 발달된 이 꽃의 형태는 바로 온시디움 속이라는 걸 알 수 있을 정도로 온시디움과 매우 닮아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기존에 알고 있는 그 댄싱 플라워, 댄싱 퀸이라고도 부르죠. 그 친구들 같은 경우는 그냥 거의 다 노란색이었죠. 노란색에다가 이 점박이 갈색 옅은 무늬가 살짝 있는 그런 거였는데, 그 온시디움이라고 우리 알고 있는 그 꽃은 사실 이 700개가 넘는 온시디움 속에서 나온 하나의 교배종이에요. 근데 시장성이 좋아서 그냥 사람들한테 흔히 알려지면서 이제 온시디움은 이거구나 라고 이렇게 딱 어떻게 보면 인식이 바뀐 거거든요. 사실 근데 온시디움은 아주 덥고 따뜻한 데부터 좀 서늘하고 추운 지방까지 아주 넓게 분포되어 있는 그런 진짜 엄청나게 큰 속이에요. 그래서 이 트롬니아 같은 경우도 온시디움 속인데, 옛날에는 그냥 온시디움에 있는 작은 사이즈 소형 온시디움이라고 이렇게 그냥 구분 지어져 있었다면, 1800년 중반 정도에 한 분이, 이름은 까먹었는데 그 외국분께서 이 아이를 트롬니아 그리고 톨룸니아라고 따로 분류를 하게 됩니다. 왜냐면은 우리가 알고 있는 온시디움 같은 경우는 이제 제가 이미지를 한번 띄울 수 있으면 띄워 볼게요. 그 벌브 부분을, 그 온시디움이라고 알고 있는 그 식물의 벌브는 통통하게 이렇게 꼭 카틀레아처럼 통통한 벌브가 있고, 그 위에 잎사귀가 하나 또는 두 개가 나오는 구조인데, 지금 이 아이 같은 경우는 잎사귀가 이렇게 좀 부채 모양으로 차곡차곡 쌓여서 나가는 이런 과상형 모양을 띠거든요. 근데 그래서 벌브가 따로 이렇게 특별하게 발달되지 않고, 잎사귀를 한번 다시 볼게요. 이렇게 두툼해요. 잎사귀가 두툼하죠. 잎사귀 자체에서 어느 정도 벌브 역할을 감당하고 있다, 그렇게 보시면 될 것 같아요. 이렇게 차곡차곡 쌓여서 나가서 이렇게 지금 또 새롭게 이렇게 신화가 나오고 있는데, 계속 이렇게 생장을 하고 있는데, 이런 식으로 온시디움 속은 잎사귀 형태와 꽃의 형태로 따라서 이렇게 분류가 됩니다. 그런 식으로 잎사귀와 꽃 형태에 따라 이렇게 분류가 되는데, 이 트롬니아 같은 경우는 이런 과상형 잎사귀를 가지고 있고, 꽃은 온시디움과 비슷하지만 어쨌든 온시디움, 이제 기존에 우리가 알고 있는 온시디움과는 조금 다르다, 그렇게 설명드릴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래서 이 트롬니아를 시중에서 구입하셔서 이제 집에 가시게 될 거 아니에요. 그래서 어떻게 키우실 건가, 그거에 대해서 또 한번 말씀드려 볼 건데요. 이 트롬니아 같은 경우는 보시면 지금 숯에 이렇게 심겨져 있어요. 숯에 심겨져 있다는 거는 아무래도 습 같은 거에 습을 좀 좋아한다, 이렇게 생각할 수 있거든요. 왜냐면은 물 빠짐 좋은 바크나 난석처럼 이렇게 물 빠짐이 좋은 애들보다는 수태가 조금 더 습을 더 많이 가지고 있을 수 있고 장기간 가지고 수 있다는 얘기니까요. 그래서 보통 트롬니아는 이렇게 수태에 심겨져 나오는 경우가 많은데, 이 수태에 심겨져 나온 아이들은 또 방금 말씀드린 것처럼 습을 좋아하고, 또 그 습만 좋아하는 것이 아니라 단순히 뿌리 쪽 습만 중요한 것이 아니라
공중습도에 되게 예민한 식물이에요. 지금 얘는 이렇게 포트에 있지만은 사실은 이제 착색란이거든요. 그러니까 나무에 붙어서 산다든가 돌에 붙어서 산다든가 주로 나무에 붙어 살겠죠. 나무에 붙어 살게 되는데 그 아이들 같은 경우는 이제 착색란 같은 경우는 환경 자체가 아주 고온 다습합니다. 뭐 습도가 최소 50% 이상. 근데 가정에서는 절대 그런 습도가 나올 수가 없어요. 그러니까 부작을 하시게 되어도 본인의 베란다를 가지고 있고 이렇게 그러니까 습도를 맞춰줄 수 있는 그런 환경이 되지 않는다면 이 아이들은 금방 탈수가 올 것이고 이렇게 상처를 받겠죠. 그래서 보통 이렇게 수태에다가 심어 가지고 분할을 해서 보시는 경우도 많고, 여유가 되시는 분들은 이렇게 부작을 해서 보실 수 있으실 텐데, 중요한 점은 이 아이들은 키우기가 일단 아주 좋다는 게 포인트고요. 그리고 온시디움처럼 과하게 크지 않습니다. 이게 기존에 우리가 알고 있는 온시디움이라고 말씀드릴게요. 그 온시디움처럼 과하게 크지 않아 가지고 장소의 제약이라든가 그런 거에 대해서 조금 더 자유로워요. 그리고 요즘 트렌드인 이렇게 작고 아담한 미니종이라는 거, 그게 아주 트렌드입니다. 지금 트롭니아 이렇게 판매 한번 보면 뒤쪽에 이렇게 써 있어요. 써 있는데 보시면 한여름에는 직사광선을 피한다. 온도는 5도에서 35도는 사람 같았으면 무슨 일이 났겠죠. 감기에 걸리거나 아플 수 있는 정도의 기온 차이입니다. 5도에서 35도. 제가 알기로는 이 아이는 적정 온도가 15도, 최저 온도가 15도 정도인데 여기서는 5도라고 되어 있네요. 아무튼 이 아이는 아주 이거를 기반으로 해서 봐서도 아주 키우기가 수월하고 미니종이고 이제 좀 꽃이 화려하기 때문에 키우시기에 아주 적합한 식물이 아닌가, 그렇게 저는 생각이 됩니다. 이렇게 키우기 좋고 이쁜 이 트롭니아를 저는 방금 말씀드린 것처럼 부작이라든가 분화 말고 조금 더 다른 가드닝 형태의 세팅으로 한번 해보려고 해요. 한번 제가 지금부터 세팅 준비해보고 한번 같이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저는 이렇게 납작하고 좀 약간 평평하다고 볼 수 있는 이런 화분을 준비했어요. 여건이 안 되시고 기존에 가지고 있는 화분이 있으시다면 거기서도 얼마든지 할 수 있는데, 그건 중간중간 한번 말씀드리면서 한번 해보도록 할게요. 자, 이렇게 시중에서 아주 흔하게 구할 수 있는 이런 납작한 약간 수반 형태의 화분을 저는 준비했고요. 토분이 돼도 상관없고 전혀 상관없습니다. 필요한 거는 이왕이면 납작하고 이제 물이 빠질 수 있는 배수 구멍이 있으면 좋겠죠. 밑에는 전혀 다른 거 하지 않았어요. 깔만 깔고 바크만 깔아줬습니다. 여기서 포인트는 바크를, 이게 밑에 이제 지지해줄 바크를 얼마나 깔아 놓느냐인데, 이제 저는 이제 보시면은 예전에 구해놓은 그냥 돌멩이에요. 구입하셔도 되고, 수족관 같은 데 가시면은 돌멩이가 되게 다양하게 구비가 되어 있거든요. 수족관 가셔서 구입하셔도 되고, 아니면은 그냥 등산하시다가 발견한 이쁜 돌 갖다 놓고 하셔도 됩니다. 이제 자연스러운 가드닝 느낌을 낼 건데, 제가 왜 굳이 오늘 이런 걸 하느냐 하면은 하기도 쉽고, 우리 코로나인데 나가기도 좀 어렵고 좀 자연스러운 느낌을 가정에 좀 드리고자, 실내에 드리고자. 이 아이들은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5도에서 35도라는 터무니없는 그 온도의 넓이에서도 잘 버틸 수 있는 생명체이기 때문에 이제 어느 곳에서든 좀 자연 환경을 연출하면서 쉽게 키우실 수 있다, 그런 식물이기 때문에 한번 이렇게 해보는 거예요. 자, 일단 저 같은 경우는 돌멩이를 그냥 손에 잡히는 대로 가져왔는데, 이거 구도 잡는 거라든가 이런 거는 좀 개인 취향이 있을 수 있으니까 전 제 나름의 취향대로 그냥 설명해 보겠습니다. 일단 이렇게 돌멩이 3개가 있어요. 3개가 있죠. 저는 간단해요. 그냥 뒤에 2개 그냥 세울 거고요. 앞에다가 이제 하나 놓을 건데 어떤 식으로 놓을 건지 한번 보도록 할게요. 자, 일단 돌을 이렇게 놓으셔도 되고 이렇게 놓으셔도 돼요. 이건 얼마든지 본인의 취향이고 자유입니다. 자, 이 정도 해 놓으시면 쓰러져요. 자, 쓰러질 때는 바크를 한 움큼에서, 이쪽 뒤에는 식재가 안 되기 때문에 한 움큼에서 뒤에다 살짝 이렇게 받쳐줍니다. 쓰죠? 너무 쉬워요 벌써. 지금 이 돌을 제가 고정하기 위해서 지금 바크를 한 움큼 집어서 넣었는데 생각해보니까 일반 시중에서 구매하는 비싼 바크 같은 경우는 이렇게
과소비하듯이 쓰게 되면 좀 부담 가실 수 있잖아요. 근데 뭐 제가 왜 이걸 갑자기 무덤덤하게 이렇게 받아들였냐면, 저희 매장에 오시는 분들은 저기 자연스럽게 바크를 한 봉지씩 받아가시더라고요. 바크 좀 주세요 그러셔가지고 저도 아무렇지도 않게 그냥 드리곤 했는데, 저희 매장 오시면 좀 이렇게 바크 정도는 드릴 수 있습니다. 이거 심으실 정도로. 근데 그게 어렵다, 이제 뭐 택배라든가 그렇게 받아보시고 아니면 바크를 따로 구매하셔야 되는 경우라면 좀 단가가 저렴한 좀 중간 바크 있어요. 아니, 중간 난석이 있어요. 중간 난석으로 밑에를 일단 여기 밑에 들어가는 식재는 배수만 원활하면 됩니다. 그러니까는 사실 뭐 딱히 정해져 있진 않아요. 그러니까 배수가 원활한 식재면 되니까, 저는 바크가 보시는 바와 같이 이렇게 넘치듯이 많기 때문에 이렇게 했던 것 뿐이지, 이건 얼마든지 본인 판단껏 하시면 되고요. 자, 일단 하나 세워줬고요. 또 하나를 이렇게, 자, 모든 배치를 하실 때 이건 그냥 하나의 팁이 될 수 있는, 모든 배치를 할 때 일자 배치는 촌스러워요. 세련되지가 않아요. 자, 이렇게 하셔도 되고 이렇게 하셔도 됩니다. 근데 저는 살짝 모아지는 형태가 좋아서 서로 살짝 기대면서 살짝 사선으로 틀어줄 거예요. 틀어주고 얘도 움직일 수 있으니까 바크 한 주먹 넣어주고. 자, 벌써 이렇게 되면은 뒷 배경이 완성이 됐어요. 뒷평이 완성됐고, 자, 오늘의 주인공인 트롭니아를 하나 가져오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렇게 제가 꽃이 핀 거를 이렇게 준비했습니다. 이게 꽃이 핀 거가 여기 보시면은 없어요. 근데 여기 보시면 보여주시겠어요? 지금 붉은색도 있어요. 붉은색도 있는데 이 아이들은 똑같이 그냥 트롭니아라고 해서 따로 분명히 이름이 있을 것 같은데 구별 없이 그냥 트롭니아로 들어왔습니다. 저는 이 트롭니아를 한번 이렇게 어쨌든 꽃이 핀 거를 보여드리기 하기 때문에 이렇게 꺼냈고요. 이렇게 꺼내서 지금 털어봤어요. 여기 보시면 이 화분 안쪽에는 이런 식으로 아주 뭐 미리바크 같은 거랑 이렇게 배양토 같은 게 잘 섞여 있어요. 그러니까 어느 곳에서든 뭐 잘 물 빠짐만 좋다면 잘 살 수 있는 식물 같고요. 그리고 이렇게 수태가 원체 많이 있었는데 여기다 저는 심을 거고, 수분이 아무래도 좀 덜 날아갈 거기 때문에 어느 정도 이렇게 좀 덜어내고 심기 수월한 상태로 만들었습니다. 보시면은 이 트롭니아도 잎사귀가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되게 매력적이에요. 얘만 놓고 보면 되게 다육이 같죠? 되게 다육식물 같아요. 그래서 이 잎사귀도 분명히 정면이 있고 뒷면이 있을 테니까, 저 같은 경우는 이 뒤쪽이 길죠. 이게 신화가 이쪽으로 뻗쳐나오고 얘네들은 후촉은 뒤로 밀려나는 그런 형태이기 때문에 이쪽을 정면으로 해서 한번 이렇게 넣어 볼게요. 세팅해 볼게요. 자, 이제 여기다 세팅을 할 건데, 이 아이 같은 경우는 살짝 이렇게 이 돌들을 세우기 위해서 박아놨던 것처럼 얘도 살짝 이렇게 살짝 파내고 자연스럽게 여기다 이렇게 좀만 더 팔게요. 살살 파셔야 돼요. 왜냐면 이게 돌이 쓰러질 수 있거든요. 이런 식으로 자연스럽게 이렇게 얹어줍니다. 자, 그리고 얹어주고 중요한 거 얹어놓고 한번 이렇게 본인이 보셔야 돼요. 잘 들어갔나, 내가 원하는 느낌대로 들어갔나. 저는 마음에 듭니다. 이런 식으로 잘 넣으시고, 자, 저 같은 경우는 이렇게 끝내도 전혀 상관없어요. 이렇게 해가지고 이제 끝내는 것도 이게 끝낸다는 게 여기다 이제 난석으로 마감을 할 건데, 그렇게 해도 끝내시는 게 상관없는데, 저 같은 경우는 앞쪽에 돌멩이 3개 갖고 왔잖아요. 앞쪽에 이걸 하나 껴놓고 싶어요. 넣고 싶은데 뭐가 이쁠까 이제 계산을 해봅니다. 약간 이런 투박스러운 면이 저는 나오는 게 좋아서 이거를 이렇게 안으로 깊숙이 박아가지고, 얘가 보여야 되잖아요. 안으로 깊숙이 박아가지고 해볼게요. 지금 저 하는 거 보면 무슨 제 나름의 규칙만 가지고 있는 거지, 사실 본인 마음대로 하시면 되는 거예요. 자, 이런 식으로. 자, 보면 아주 자연스럽고 자연에서 진짜 잘하는 것 같은 그런 모양의 약간 동양화적인 느낌도 좀 나고요. 자, 이런 식으로 다시 빈 곳에는 바크를 대충, 진짜 말 그대로 대충 넣으셔도 돼요. 전혀 상관없어요. 얘는 지지해주는 역할이. 자, 한번 보실까요? 네, 뭐 저는 너무 이쁩니다. 뭐 지금 이 상태로 마감을 지어도 좋을 정도로 괜찮은데, 이제 여기서 이제 선택지예요. 돌을 어떤 색깔을 하셨냐에 따라서 밑에 까는 거를 정하셔도 되고, 그건 막 배색이 심하게 뭐 뒤에 화산석 붉은 거하고 밑에 검은색 화산석 놓으셔도 전혀 무관합니다. 늘 말씀드리지만 이건 여러분들이 볼 거예요. 자기 눈에만 이쁘면 된다는 얘기죠. 저는
뭐 사실 이런 재질의 돌을 또 구하고 싶었는데 그러지 못해서 이제 우리가 그 동양난 심을 때 쓰는 난석이에요. 제일 위에 잔석이라고 하거든요. 잘 자란 돌. 잔석으로 이제 마감을 한번 해볼게요. 그냥 부어주세요. 이렇게 메꾸기만, 바크만 안 보이면 돼요. 네, 이렇게 난석을 깔아줬습니다. 뭐 너무 이쁘지 않나요? 저는 너무 이쁘고 자연스럽고 진짜 고산지대에서 자라나는 한 줄기의 저 톨룸니아 같아서 너무 이쁘고 아주 귀엽습니다. 보시면 너무 간단해요. 제가 진짜 또 늘 강조하는 거지만 아무 말도 안 하고 하면은 진짜 한 10분 몇 분이면 만들 수 있는 그런 수준이에요. 얼마든지 집에서 도전하실 수도 있고 아이들과 함께 해보실 수도 있습니다. 뭐 자녀분과 해볼 수도 있고 손자분들과도 함께 해볼 수도 있어요. 그러면서 이제 본인과 할머니와 할아버지의 이런 취미를 좀 멋스럽게 자랑하실 수도 있을 것 같고요. 저는 지금 하나를 심었지만 예를 들어서 화분이 이따만한 게 있다. 그럼 완전 군락지어서 진짜 멋있게 세팅이 가능하신 거예요. 그럼 진짜 정말 손님들 오시면 진짜 잘할만 하겠죠. 아주 멋있게 세팅 가능하시고요. 오늘은 이렇게 간단하게 트럼니아를 한번 세팅해 봤습니다. 너무 쉽고 간단한데 여기다 이제 또 산에 가서 돌 채취해 오시면서 뭐 비단이끼 있으시면 이렇게 같이 해놔도 돼요. 왜냐면 얘는 물을 좋아하니까 물 좀 자주 줘야 되잖아요. 얼마든지 뭐 유지는 가능할 것 같은데 그렇게 되시려면 베란다에서 키우셔야겠죠. 좀 실내에서는 좀 어렵습니다. 비단이끼 유지는, 수분 유지는. 자, 오늘 이렇게 한번 예쁘게 세팅해 봤고요. 간단하게 오늘 이 톨룸니아를 한번 또 이쁘게 한번 짧게 그려보도록 하겠습니다. 이제 세팅 끝나서 그림 그냥 그리려고 했는데 그래도 비단이끼를 얻는 좀 느낌을 좀 보여드리고 싶어서 비단이끼는 아니고 가짜 비단이끼를 한번 느낌만 보시라고. 자, 이렇게 그냥 이런 데다가 이렇게 있으면 훨씬 이쁘겠죠? 진짜 비단이끼면 너무 좋을 것 같은데 가짜여서 죄송합니다. 이런 식으로 비단이끼를 구하실 수 있으면 이렇게 하면 되네요. 이제 이게 들어감으로써 갑자기 막 인조미가 갑자기 확 나는데, 자, 이런 식으로 세팅 해보시는 것도 도움이 될 것 같아요. 자, 그럼 다시 그림 그려볼게요. 이렇게 트럼니아를 한번 그려봤습니다. 오늘 뭐 나름 뭐 이쁘게 그려본다고 그려봤는데 이제 좀 있으면 손님들도 몰려올 것 같고 그래가지고 지금 일단 이 정도 선에서 이 컬러만 맞추고 이제 이렇게 그려봤습니다. 그리다 보니까 되게 매력있고 더 이쁜 것 같아요. 오늘 이렇게 트럼니아를 이렇게 예쁘게 실내 가드닝 같이 한번 해보고 한번 이렇게 트럼니아를 크게 그려보도 봤습니다. 오늘 제가 이렇게 설명드린 내용들이 좀 가정에서 좀 무료함과 지루함 그리고 좀 삶의 힐링이 될 수 있는 어느 한 부분이 됐으면 좋겠고요. 저는 다음 시간에도 좋은 컨텐츠로 찾아오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다음 시간까지 안녕히 계시고요. 다음에 또 오십시오.